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 사진으로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편집 강좌 같은 경우는 그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영상 강좌를 하게 됐는데, 사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방법만 좀 알면 프로그램 자체가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사진으로 편집하는 것은 처음 동영상 편집을 하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완성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ant holy, infant lowly, for a bed the cat is gone. Oxen lowing, little knowing, Christ the baby is Lord of all. Angels winging, praises singing, Noel's ringing, tidings bringing, Christ the baby is Lord of all. Christ the baby is Lord of all. 자, 사진으로 편집이 된 거라서 이렇게 약간 심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과 사진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스틸 이미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심심한 부분, 재미없는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무빙 효과,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포지션, 키프레임 이런 걸 준 거고요. 장면과 장면 사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는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트랜지션이 들어갔습니다. 트랜지션은 이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가 겹치면서 교차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트랜지션 효과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너무 이미지다 보니까 에펙을 이용해서 약간 눈이 내리는 듯한 효과, 이걸 넣은 건데요. 여기에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만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고, 또 사진과 사진 중간에 트랜지션만 갖고도 편집이 되지만, 약간 사진이니까 트랜스폼 무빙을 약간 줘서 심심함을 없앴습니다. 자,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모든 그 레이아웃을 정하게 되겠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된 동영상의 사이즈 1280에 720, 네,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게 되는데 1280에 720 또는 1920에 1080 HD 사이즈, 아니면 좀 작게 커스텀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 편집할 때는 중요한 게, 사진은 아시겠지만 픽스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미지는 픽스맵 기반은 단점이 확대하면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션을 줄 때 확대 모션을 주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소스 이미지를 좀 크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1280에 720이니까 이미지가 좀 길쭉한 것 같은 경우는 잘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길게 찍게 된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카메라 팬 되듯이 제가 했는데,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길쭉하죠. 그리고 1280에 720은 16대 9고, 일반 DSLR이라든지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4대 3이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로 찍게 되면 양옆이 이렇게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사진을 다 보여주려면 이런 사진인 경우에는 그 이렇게 세로로 찍게 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은 16대 9 사이즈에서 양쪽으로 블랙이 보이겠죠. 네, 블랙이 보여서 좀 좋지 않아 보이게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 좋은 작업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갖다 넣었을 경우에 자, 이미지가 한 부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싫으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이걸 좀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다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블랙이 나오니까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진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팬 틸트 다운 되듯이 이렇게 모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 동영상 사이즈가 1280에 720으로 결정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80에 720이지만, 자, 가로 사이즈 이렇게 4대 3으로 된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크게 1920에 1080, 1920에 1280. 왜냐면 이렇게 세로로 찍은 것 같은 경우는 폭이 최소한 128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80에 1920. 그러니까 4대 3 비율이라서 이렇게 이런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로를 1280 정도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찍은 거, 세로로 찍은 건 그렇고, 가로로 찍은 거는 가로를 1280을 안 하고 더 크게 했어요. 왜냐면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좀 크게 준비하는 거.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미지는 JPG 같은 걸 준비하시고, 자, 임포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제가 빈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작업을 처음에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퀀스를 하나 만들겠죠. 그래서 new sequence. 자, 시퀀스는 역시 세팅에 들어가서 에디팅 모드를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커스텀으로 하고, 타임 베이스는 29.97로 하고요. 프레임 사이즈는 1280에 720. 자, 그리고 이런 디카라든지 컴퓨터에서 만든 이미지 파일들은 다 픽셀 어스펙트 레티오가 스퀘어 픽셀이죠. 스퀘어 픽셀 소스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컴퓨터용 작업이기 때문에 필드 같은 경우는 노필드. 왜냐면 컴퓨터 모니터 자체가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필드, 프로그레시브 스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또 필요 없죠. 그래서 시퀀스 네임은 원하는 대로 잡아주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퀀스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오디오 파일을 먼저 넣게 되겠죠. 오디오 파일이 아까 여기 어디 있을까요? 저기 위에 있네요. 자, 오디오 1번에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노래가 전체가 1분 53초.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자, 앞에 전주 부분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네, 전주 부분이 반복이 돼서 좀 잘라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infant holy. 이 부분만 쓰면 되니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끝을 당겨서 줄여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그 자연스럽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이펙트 오디오 트랜지션에 콘스탄트 파워 같은 거 1초 정도죠. 기본값이 1초 잡혀 있는데 플레이 보면 네, 뭐 괜찮아졌나요?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를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여기에 값을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완성된 것을 봤을 때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장면이 오디오의 리듬, 그러니까 BGM으로 깔려있는 리듬에 따라서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화려한 비트가 있는 댄스 뮤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그 가사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제 문장 단어 이거 바뀔 때 장면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Oxen lowing, little knowing, Christ the baby's Lord of all, angels wing.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마디마디 바뀔 때마다 장면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이 이미지 소스들이 너무 정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 BGM의 흐름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덜 지루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다 해버리면 좀 이렇게 그래서 미리 좀 해놨는데 사진 같은 거는 편집하실 때 그냥 순서 본인이 원하는 순서 갖다 넣게 되겠죠. 앞에는 당연히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제목부터 넣어드려야겠죠. 자, 타이틀 디자이너를 쓰시면 되는데, 자, 타이틀 1번 제가 제목만 써놨습니다. 자, 뉴 아이템에서 타이틀 써주시고, 네, 입력합니다. 글자를. 자, 센터 정렬, 화이트, 자, 글자의 폰트 결정하게 되겠죠. 폰트, 한글 영문 폰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센터를 잡고 싶으면 자, 마우스 클릭해서 포지션 호리젠탈 센터, 수평 센터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버티컬 센터 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이즈나 뭐 자간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준비된 타이틀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에 맞춰서 한번 바꿔봐야겠죠. 자,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커트 편집, 자, 일단 모든 작업을 커트 편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바뀌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사진이 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9초죠. 7초. 여기서 이만큼 2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초 이상 가면은 너무 지루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 하다가 자, 이 부분에서 커트가 돼야 되니까 다른 사진으로 넣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순서는 그냥 막 넣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좀 이렇게 길어서 지루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먼저 카메라
무브 주듯이 이렇게 펜이나 이런 스케일 변화를 이용해서 좀 심심함을 줄여야겠죠. Waxing low. 네. 이 부분 다시 또 장면 바꿔주고요. 네, 여기도 오디오가 바뀌니까 또 바꿔주겠습니다. Christ the baby is Lord of all.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여기까지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작업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미지 사이즈는 그 시퀀스의 사이즈보다 커요. 그죠? 1920에 10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전체 이 시퀀스의 사이즈보다 소스들이 크기 때문에 부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지금 커트 편집으로 다 바꿔놓고 있어요.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만 보이게 되고 막 이렇게 구도가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편집을 자, 해놓은 거를 볼게요. 그러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처음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타이틀 다음에는 블랙으로 잠깐 끊어주고 시작했습니다. Infant lowly for a bed a cat is torn. Waxing lowing little low. 자, 사진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부분만 보이고요. 일단 작업은 커트 편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단계가 자, 리사이즈인데 리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자, 요 클립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모션 탭의 제목을 누르면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입니다. 바운딩 박스가 보이죠. 바운딩 박스의 끄트머리는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 로테이션, 취소, 컨트롤 Z. 그 다음에 중간을 클릭 드래그하면은 무브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무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진이 다 보여야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먼 그림인 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스케일을 줄이게 되겠죠. 스케일을. 그래서 모든 작업을 리사이즈를 다 해줍니다. 자, 리사이즈를 다 해줘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첫 장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죠? 위에를 부분으로 찍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런 그림인데 이제 다른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리사이즈를 하고 리사이즈를 해서 자, 리사이즈를 한 걸 볼까요? 리사이즈를 해서 네, 요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션이 없고요. 이 비디오 이펙트의 모션 탭에서 각각의 이 시퀀스 뷰에 맞게끔 이미지들을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위아래 팬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미지의 중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뭐 상단이나 하단 부분을 자, 기준점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커트 편집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진 것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었어요.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장면이 교차되면서 바뀌는 거. 네, 이런 장면 전환. 그래서 트랜지션 효과 넣는 것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 이펙트 패널에서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이 폴더별로 성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겹쳐서 바뀌는 디졸브가 있고요. 크로스 디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이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플레이하면 자, 오디오는 잠깐 끌게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장면이 교차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네, 장면이 교차되면서 바뀌는 크로스 디졸브. 이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을 적용한 이펙트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비디오 이펙트 컨트롤에 뜹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듀레이션, 그 다음에 어라이먼트는 커트와 커트, 요 센터를 기준으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기본 값은 센터의 컷 이렇게 잡혀 있는데, 스타트에 컷 하시면 커트 부분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얼라이먼트를 잡아줄 수 있고, 요거의 길이는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끄트머리, 디졸브 트랜지션 넣은 끄트머리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전체 이 트랜지션 효과 길이가 길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면이 겹쳐서 바뀌는 트랜지션이 있고, 와이프 효과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모양으로 바꿔주는 경우, 뭐 클락 와이프를 적용하게 되면 장면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가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면에 이 트랜지션 효과를 다 넣었어요. 일단 그 트랜지션 효과를 배경음악에 맞춰가지고 쭉 넣어줍니다. 전부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어주고요. 오디오의 느낌에 맞춰서 트랜지션 길이도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역시 그 BGM 없이 그냥 영상만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에 맞춰서 편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넣고, 그래도 아직 심심해요. 왜냐면 이미지들이라 움직임이 없어서 약간 지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이펙트, 아까 이펙트 컨트롤에서 키프레임을 좀 추가했는데, 자, 완성된 거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줌 아웃, 밖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펜, 틸트 되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또 다시, 네, 줌인, 뭐 이런 형태로, 또 줌인,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모션을 넣는 것은 애니메이션의 기초인데요. 자, 이 클립, 해당 클립을 선택하면 비디오 이펙트의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 스탑워치 모양 아이콘이 키프레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이 지금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접혀 있죠. 접혀 있는데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펼쳐 보면은 요 클립의 전체 길이가 여기가 타임라인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인데, 처음과 마지막에 트랜지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이 약간 틀린데요. 지난 부분은 트랜지션 때문에 조금 더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 제가 처음 커트 편집했었던 길이는 여기 밝은색, 회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키프레임을 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만 주느냐? 아니죠. 왜냐면 이미지는 트랜지션 때문에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뒤에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 끝에까지 줘야 정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길쭉한 사진인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가 시작이죠. 자, 포지션의 애드 키프레임, 현재의 좌표값, 요 값을, 자, 현재 요 값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왜냐면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해당 클립이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트랜지션 때문에, 자,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볼게요. 트랜지션 때문에 앞에 클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건데요. 한 프레임 정도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보면 클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운딩 박스가 보입니다. 아무튼 키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다시 꺼볼게요. 끄면 키프레임이 없어지겠죠. 자, 좀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클립의 스타트 부분, 자,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서 add 키프레임. 자, 키프레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의 뒷 마지막 여기죠. 여기를 좀 내려가겠다. 뭐 여기를 클릭 드래그 하셔도 모션이 잡히고, 여기 X하고 Y니까 수직이니까 Y축이죠. Y축의 값을 바꿔도 앞에 데이터가 이 키와 이 키의 데이터, Y축이 데이터가 틀려지기 때문에 모션 패스가 생기면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동하죠. 이렇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키프레임이 여기까지만 있고 트랜지션 때문에 이 해당 이미지가 더 보여지는데 멈추게 되는 거죠. 움직이다 멈추는 듯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멈췄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잡아주고 이 키를 앞에까지 더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트랜지션 되는 구간에도 모션이 끊기지 않고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에 대해서 키프레임 잡았고, 이번에는 스케일로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자, 그러면 이 클립이 지금 요 두 번째 요 클립인데, 이 클립의 스케일이, 자, 일단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줄여서, 자, 이 정도 이렇게 또 꽉 찼습니다. 줌아웃으로 되면 블랙이 보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클립을 선택하고 스케일, 자,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조금 확대, 한 10%. 너무 또 많이 커지면은 커지는 타임이 여기 이제 짧은 클립일 경우에는 이 배경음악이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션도 천천히 돼야 돼요. 지금은 지금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럼 BGM하고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키,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요 키로 빠르게 갑니다. 클릭. 자, 요 키에서 67이죠. 그 다음이 83. 너무 16% 차이 나니까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 77 정도. 10%도 좀 많긴 한데 일단 10% 차이를 두고요. 키를 맨 처음, 다음에 키를 맨 마지막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구간에도 확대가 되는 모션이 보이도록 잡았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줌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과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모션을 다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자, 마지막에는 역시 오디오 부분은 끝나는 부분은 끊어 주시고요.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긴 벌써 끊었네요. 자, 여기서 안 끊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안 끊었죠? 자, 마지막에는, 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엔딩 크레딧 타임만큼 남겨두시고 끊으시면 되죠. 그래서 Flags were sleep. 자, 여기까지가 1절이고 뭐 뒤에는 2절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선택, 삭제. 네,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트랜지션을 여유있게, 마지막이니까 여유있게 해서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게끔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좌를 마쳤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처음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은 좀 쉽게 작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이 눈 날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티큘러를 이용을 한 거니까요. 이거는 이번 강좌에서 빠지겠습니다. 저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좌를 마치고요. 항상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희망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벌써 올해도 이제 2012년도 하루가 남았고 다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자, 내년에도 또 좋은 강좌 계속 이어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